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연원님께서는 굉장히 섬뜩하게 귀신을 보신 그 현장을 목격을 잘 하시고 또 그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시는 분이죠.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연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일단은 연원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두 개 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로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예요. 제가 또 오늘은 어머니 얘기만 또 좀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예. 괜히 또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참을 준비를 하면서 무슨 좀 짧은 얘기를 해드리지 하다가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보면 안 될 거를 갑자기 보게 돼가지고 어이구. 예? 이거 예전 같았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거 이제 말씀드려야지 싶어가지고 이제는 귀신 보면 빠르게 시들면서 얘기해야지. 네, 좀 이제 이런 제가 느낌으로. 제 대나무 숲이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되게 짧은 이야기인데 이런데도 귀신이 있구나 하고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되게 간만에 그런 걸 좀 봤어요. 요 근래에도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안 보고 있었었는데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친한 친구랑 제가 요새 좀 취미로 하고 있는 게 클라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에도 친구랑 이제 실내 암벽장을 갔는데 거기가 규모가 꽤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클라이밍을 막 하고 있는데 클라이밍장이 규칙이 뭐냐면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이에요. 다른 사람이 등반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제가 풀고 있는 문제가 루트가 겹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낙하할 만한 지점과 제가 들어갈 지점이 겹치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 이미 등반하고 계신 분 근처에서 등반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위험하니까. 네, 그게 저희 안전수칙이고 또 올라가신 분은 좌우를 살필 여력이 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등반을 해서 거의 정상 홀드를 딱 잡기 직전이었었어요. 제 마지막 홀드를 딱 잡았는데 제 왼쪽을 딱 보니까 저랑 되게 가까운 곳에 사람이 한 분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근데 클라이밍장은 정상이 되게 높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는 높이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매너가 이렇게 위험하게 또 제가 잡아야 되는 홀드가 되게 불안정한 홀드였었어가지고 조금 위험하실 것 같은데 하고 일단 제가 제 자리를 다시 딱 안전하게 잡은 후에 다시 보니까 그분이 걸고 있던 홀드가 이제 클라이밍 홀드가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예. 손가락이 겨우 걸릴 법한 홀드였었어요. 손가락 끝 힘으로 버티는 홀드인데 그거를 맨발로 발을 건 채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클라이밍 홀드에. 그래서 제가 처음엔 기인이신가? 저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홀드에 타고 있는데도 등반을 한 건가? 예.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홀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매달릴 수가 없는 건데 또 클라이밍은 그런 기교를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안전 홀드가 있어요. 내려올 때 잡고 내려오는 홀드를 잡고 뒤에 있는 사람들 반응을 살펴보니까 그런 기교를 펼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귀신이구나 하면서 이제 안전 홀드 잡고 제가 눈 거의 깜다시피 하고 그냥 안전 홀드 잡고 그 귀신 얼굴은 안 보고 딱 내려오자마자 친구한테 이제 얼굴 딱 붙이면서 땡땡아 나 좀 탈의실에 데려다줘. 보면 안 될 거 본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알거든요. 예. 정말 저랑 친한 친구라 가지고 그 친구랑 탈의실 가갖고 땡땡아 저기 B 섹션에 홀드에 좀 뭐 이상한 거 달려 있더라. 근데 귀신 노는 데서 사람 놀면 사람 다치니까 우리 이제 B 섹션은 가지 말자 하면서 짤막하게 귀신을 보고 온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얼굴이 좀 잘 안 보이는 편이시긴 하잖아요, 연호님이. 네. 어땠어요, 그 사람은? 약간 좀 그냥 일반 클라이밍 하시는 분 복장을 입고 계셨었어가지고 저도 많이 헷갈렸었던 것 같은데 남자분이셨을 거예요. 되게 네. 마른 체형분들이 클라이밍을 잘 하시거든요. 되게 깡마른 체형에 그냥 클라이밍 하시는 복장을 입으시고 근데 클라이밍 화를 안 신고 맨발 상태시고 얼굴은 제가 안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가끔씩 눈이 마주쳤다는 느낌이 들 때는 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 제가 조금 잘못하면 저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시선은 그냥 아래로 깔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쪽을 시선을 안 두기는 했는데 되게 사람하고 흡사하게 거기 매달려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귀신이 따라한 정도일까요? 모르겠네요. 제가 그거를. 보기에는 재밌어 보여서 그냥 따라했구나. 재밌어 보여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예. 왜 여기에 있는지가 가끔씩 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딱 보면 알아요. 이분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냥 그분은 여기서 되게 재밌게 놀고 계시구나. 왜냐면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신나셨었어요. 그냥
자, 이제부터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은 혼자 못 하시겠네, 밤에. 이거 못해요. 아, 그렇게 밝고 깨끗한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저도 좀 놀래가지고. 어디에나 있고, 아시죠, 연호님? 그리고 또 시들문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옆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 얘기는 저희 어머니가 겪으신 일은 아니고, 어머니가 일본에서 유학 생활 하시던 중에 나이 차이는 한 7살인가 8살 나는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 선배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네. 그분이 해주신 좀 기묘한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어머니는 일본에서 미술로 유학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또 일본은 섬이기도 하고 저희가 듣기로는 되게 기묘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측하건대 뭔가 요괴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선배분 이름은 그분도 일본인이시니까 그냥 제가 제일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미나모토 선배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미나모토 선배는 먼 타지에서 온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학교 생활도 잘 알려주시고 또 친구도 많이 만들어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선배분이 가끔씩 어머니 힘든 일이 있으면 술도 한잔 사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미나모토 선배가 약 1학년이던 시절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그 미나모토 선배가 키도 되게 펀치하시고 인물도 그 일본 배우 기무라 타쿠야라는 이야. 배우를 좀 닮으셨었다고. 잘생기셨는데? 네, 되게 엄청난 훈남이셨었대요. 예. 그래서 그런가 이제 입학하자마자 여러 여성분들한테 대시가 끊이지를 않으셨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한 여자와 이제 사랑에 딱 빠지게 됐는데 그분이 학과에서 되게 유명한 그분도 아리따다고 유명하신 여자 선배분하고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분은 집도 되게 잘 사시고 성격도 좋고 또 외모도 너무 예쁘시고 또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셨었어가지고 이 미나모토 선배도 내가 결혼을 한다면은 이 여자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정도였대요. 뭐 그렇게 이제 미나모토 선배는 그 여자 선배한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예. 이 여자 선배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졸업학년이 끝빠지셨었어가지고 이대기도 하고 해서 작업을 밤늦게까지 했대요. 그래서 항상 밤마다 자전거를 타고 작업실 앞에 데리러 가서 뒤에 태운 다음에 밤늦은 시간이더라도 같이 근처 공원을 산책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게 그들만의 그 데이트 루틴 같은 거였대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미나모토 선배는 이제 여자친구를 태우려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참을 기다려도 맨날 나오던 시간에 여자친구가 안 내려오더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성격도 좋고 진짜 착하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예술감이 좀 있으신 분이셔서 그랬는지 작업할 때 건드리면은 좀 평소보다 예민하게 화를 내고 반응을 했었어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밑에서 한참을 고민하면서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계단을 올라가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작업실 문을 딱 열었는데 여자친구가 바닥에 입에 거품을 문 채로 쓰러져 있더래. 선배는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여자친구를 뭐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날 누가 구급차를 불러줬고 그 여자 선배한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같은 것들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무섭고 당황을 하셨었대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다른 옆방에 있는 작업실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여자친구분을 무사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여자친구분이 쓰러진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어떤 병명이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지도 병원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미나모토 선배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갔대요. 그냥 아침 일찍 학교 가기 전에 신사 들려가지고 여자친구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다가 여자친구가 있는 병원에 가서 또 밤 늦은 시간까지 여자친구 곁을 지키다가 그 집 어머니하고 교대를 하고 집에 가는 일상을 반복을 하셨었는데 네. 그걸 한 달 정도를 반복을 하니까 여자친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셨대요. 근데 이 여자친구분이 의식이 돌아오시기는 했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사람이. 입도 꼼뻑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가끔씩 혼자서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몇 날 며칠 입을 그냥 꼭 닫은 채로 그냥 병실 한 구석만 맨날 응시하고 있고 미나모토 선배가 뭐 이거 먹을래? 아니면 TV 딴 거 틀어줄까? 이렇게 물어도 그냥 고개를 아래 위로 까딱거리거나 아니면 좌우로 흔드는 정도의 그런 간단한 의사 표현만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여자친구는 이제 몸은 점점 말라가고 또 말수는 없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어디가 아픈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의사도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충격이 커서 그런 것 같다 그런 말만 반복을 했대요. 네. 선배는 그런 여자친구가 답답하기도 하면서 또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딱 10분만 더 일찍 갈걸 내가 좀만 더 일찍 올라가 볼걸 이런 자책들도 하시면서 여러 날들을 지내셨는데
어느 날은 미나모토 선배가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와서 이제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셨대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 꿈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여자친구 목소리로 자만이 나리마세, 자만이 나리마세, 한국말로 방해되지 않아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미나모토 선배가 몇 달 만에 듣는 이 여자친구 목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눈에 번쩍 뜨니까 실제로 여자친구가 말을 하고 있더래요. 내용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일단 내 여자친구가 입을 연 상황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여자친구를 꽉 끌어안았대요. 근데 여자친구분은 안긴 채로도 계속해서 자만이 나리마세, 자만이 나리마세, 방해되지 않아요, 방해되지 않아요,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미나모토 선배가 막 울면서 여자친구한테 대체 뭐가 방해되지 않는 거냐고 막 물어도 여자친구는 그냥 하염없이 계속해서 방해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하더래요. 그렇게 또 그 말만 계속 반복하기를 며칠을 반복하고 또 입을 다물었다가 또 며칠을 반복하고 입을 다무는 사이에 계절이 2번이 바뀌고 결국에는 그 다음 해가 찾아왔대요. 예. 그맘때쯤부터는 선배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했었고 또 여자친구 부모님이 선배를 붙잡고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 너는 젊고 미래가 창창한데 저렇게 아픈 우리 딸한테 네가 안 매여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선배는 그때 이후로는 여자친구를 찾아가지 않았고 네. 이제 곧장 휴학을 하시고 일본이나 뭐 한국, 중국, 미국 같은 곳들을 1년 동안 여행을 하셨대요. 휴학을 하고. 그러고 외국을 여행하시는 중에도 뭐 종종 전 여자친구 생각 같은 것들이 하면서 지내시다가 도쿄로 돌아와서 다시 학교를 복학을 하셨는데 또 학교를 가니까 그 같이 거닐던 캠퍼스, 데이트하던 공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사람이 문득 궁금해지더래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잘 살고는 있을지, 지금은 다 나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수소문을 조금 했대요. 아직 그 여자친구분도 휴학한 지가 1년이 조금밖에 안 넘었으니까. 그래서 후배들하고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를 그때 이후로 휴학을 해서 복학은 아직 안 했는데 그냥 그 태어난 날에 부모님이랑 같이 학교에 한번 들렸다가 갔었대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만 들리고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데 미나모토 선배는 아 그래도 퇴원을 했구나. 예. 그리고 퇴원을 하고 자기 발로 학교까지 왔다 갔구나. 많이 괜찮아졌나 싶어져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좀 하다가 술 한 잔 딱 하고 술김에 그 집으로 전화를 딱 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미나모토 선배가 얼굴도 잘생겼는데 젠틀하기도 했대요. 아 어머니 잘 지내셨죠? 예, 저 미나모토입니다. 네, 이번에 저 도쿄 돌아왔어요. 저 근데 혹시 땡땡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잘 지냈냐고 몸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아 근데 지금 땡땡이가 자고 있어서 바꿔주진 못할 것 같은데 많이 괜찮아졌다고. 땡땡이가 요즘 들어서 미나모토 너 얘기 안 그래도 많이 했는데 언제 한번 시간 되면은 들릴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미나모토 선배는 너무 그립고 그리워하던 전 여자친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로 시간이랑 날짜를 잡았고 꽃이랑 외국 여행을 하면서 샀었던 자자자자한 기념품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그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대요. 현관에 서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전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문을 열어줬고 예. 미나모토 선배는 멀끔한 원피스 차림에 머리도 그새 좀 기른 것 같고 너무 멀쩡해 보이는 전 여자친구 모습에 안도감이 들어가지고 뭉클해져서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대요. 한참을 울다가 이제 뭐 집안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막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전 여자친구분하고 셋이서 막 수다도 떨다가 전 여자친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미나모토 선배한테 잠깐 방에 가서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미나모토 선배는 아 이게 혹시나 그 재회하자는 신호인가 싶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 여자친구분의 방으로 향했는데 방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방안 여기저기에 나무 그림, 나무 인형, 작은 분으로 된 나무, 화분, 그리고 산에서 가져온 것 같은 나뭇잎, 나뭇가지, 솔방울 그런 것들이 방안 여기저기에 되게 어지럽게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많지? 근데 인테리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질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분한테 방 안에 나무가 되게 많아졌네? 너 이런 거 좋아했었어? 하고 물어보니까 전 여자친구분이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일단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더니 미나모토 너가 믿던가 말던가 상관없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선배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궁금해했었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선배가 그 밑에서 기다리던 그날도 어김없이 여자 선배는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트트트트트트 트트트트트 하면서 나무를 칼로 깎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미대생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미술연필을 칼로 깎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드드드득 소리가 나서 누가 미술연필 지금 칼로 깎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업실에는 여자 선배 혼자 있었고 문도 닫혀 있었고 해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 거지? 하셨는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고 소리의 근원지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뭐 이제 안 들리니까 됐다 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참을 그리다 보니까 또 어디서 드드드드드득 드드드드드득 하면서 나무 깎는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근데 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화가 많이 난 여자 선배가 벌떡 일어나서 작업실 안, 복도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소리의 근원지를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나무 서랍이나 책상 같은 거에 저희가 벌레 들어가면은 갉아먹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벌레가 갉아먹는 소리인가? 근데 그런 소리가 이렇게 큰가?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유를 좀 알게 되면은 해결을 못해도 속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림 그냥 마저 그리자 하다가 한참 그리다가 미나모토 올 시간 다 됐는데 싶어서 일을 정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또다시 뒤쪽에서 드드드드드드 드드드드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번엔 좀 더 크게 그리고 여자 선배 머리 바로 뒤에서 선배가 뭐지? 하는데 갑자기 드드드득 소리가 뚝 그치더니 한 초등학생 정도 나이의 되게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로 와타시가 이때 자만이 나리마시타카? 제가 있어서 방해가 되었나요? 그렇게 등 뒤에서 묻더래요. 여자 선배는 등 뒤에서 넘어온 그 말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귀여운 여자 아기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은 날카로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었는데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더래요. 키가 스키 데스까? 나무 좋아하세요? 이번에도 대답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입은 굳어가지고 안 열리고 너무 긴장한 탓에 눈알은 빠질 것 같고 다리는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덜덜 떨리더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뒤에 있는 무언가가 기다리듯이 잠시 말이 없었는데 여자 선배가 대답을 안 하니까 뒤에 서 있는 무언가가 다시 한번 말을 걸더래요. 키요헤가 이테쿠 구다사이. 나무를 그려주세요. 여자 선배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자리에 주저앉았더니 결국 뒤에 있는 그 존재가 눈에 보이더래요. 긴 머리를 딱 정갈하게 틀어 올려가지고 카미카자리라고 일본의 머리 장식 같은 거를 화려하게 둘러가지고 장식을 하고 오비를 두른 기모노를 입고 남학신을 신은 채 그 여자 선배 바로 뒤에 뒤를 돌아서 서 있었더래요. 여자 선배는 그 순간에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뭔지 모를 것한테 와타시와 키가 스키 데스. 난 마이에가케 바이 데스까? 네, 저 나무 좋아합니다. 몇 장 그려드릴까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잠깐 웃더니 남학신에 다가거리면서 천천히 뒤를 도는데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키와 센네니 키르, 히토와 샤큐네 노이 키르, 소레데 카레와 키니 나리타 가타다테. 나무는 1000년을 살고 사람은 100년을 살아. 그래서 그는 나무가 되고 싶었대. 그러면서 여자 선배를 향해서 몸을 이렇게 돌렸는데 손이 피노키오 손처럼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어져 있었고 하얀 버선이로 보이는 정강이도 나무로 되어져 있더래요.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여자 선배는 이제 바로 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실이었대요. 다행이다 하면서 앞을 딱 보니까 눈을 뜨자마자 그 여자 선배 눈에 보이는 거는 남자친구인 미나모토와 그 옆에 서 있는 나무로 만든 여자. 근데 미나모토 선배 눈에는 그 여자가 보이는 것 같질 않더래요. 그래서 여자 선배는 비명도 못 지르고 목소리도 그때부터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물끄러미 그 나무 여자를 바라만 보니까 그 나무 여자가 그냥 씩 웃고는 병실 한 구석에 딱 자리를 잡고 서 있더래요. 그러고는 하루 종일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단 한시도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이상한 게 보여요 라고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 선배가 저 존재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쫓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혼자 고민을 좀 하고 있었대요. 어느 날은.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기절하기 직전에 떠올렸었던 기억 속에서 저게 나무를 그려달라 했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은 떠나지 않을까? 나무를 한번 그려줘 볼까? 생각을 해서 간호사한테 펜하고 종이를 받아와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 그렸대요. 그 나무 여자가 언제 가까이 왔는지 여자 선배 옆에 와서 그림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코레다 코레다 이거다 하면서 입을 쭉 찢고는 뛸 듯이 기뻐하더래요. 그러면서 뭐 히토치다케 하나만 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자 선배가 또 나무 한 그루를 더 그려줬대요. 그러니까 또 나무로 만든 여자애가 코레다 와타시 스고쿠 우레시 뭐 히토치다케
이거다. 나 너무 신나. 하나만 더. 그래서 또 나무를 그려주니까 모히토치다케 계속해서 하나만 더 그려달라고 요구를 하더래요. 근데 여자 선배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 무서운 마음에 틈만 나면 계속 그려줬는데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더래요. 예. 그러다가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제자리에 가서 서 있는데 미나모토 선배가 학교 끝날 때마다 찾아오니까 그 선배가 올 때마다 미나모토 선배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자마다나 그러쏠까? 방해되네? 죽일까? 그래서 여자 선배는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온 힘을 쥐어짜내서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자만이 나리마세 방해되지 않습니다 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자 선배는 미나모토 선배와 결국 헤어지게 됐고 예. 그 후에 몇 달 있다가 퇴원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방법인지는 설명을 안 해줘서 모르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알게 되셔서 같이 여러 절, 스님, 영매사 모든 분들을 찾아가 봐도 딱히 이렇다 할 방법 같은 게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그 나무 여자는 퇴원한 이후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처음에는 나무 그림에서 시작을 했던 게 그 다음은 산에 나뭇가지를 좀 가져와 줄 수 있어? 산에 나뭇잎, 산에 솔방울, 그 다음은 나무 인형, 실제 나무, 화분까지 점점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나모토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대요. 미나모토 선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자기도 사람이니까 소름이 끼치기도 하면서 이 일에 엮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미나모토 선배가 원래 귀신을 잘 믿는 편이 아니신 분이셔서 결국 내 전 여자친구가 너무 아파서 미쳤구나 이 생각까지를 하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 선배가 선배 손을 이렇게 덥석 잡더니 선배 손목에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샀던 기념품인 나무로 만든 팔찌가 있었대요. 오. 근데 그걸 가리키면서 되게 절박한 목소리로 미나모토 이거 갖고 싶다는데 혹시 나한테 줄 수 있을까? 하고 묻더래요. 선배는 이것도 나무로 만든 거라고 갖고 싶다고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어서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곧장 손목에 팔찌를 빼서 건네주니까 이 전 여자친구분이 그거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봤더니 자 여기 있어 여기 올려둘게 라고 허공에 말을 하면서 그 나무로 된 연주를 책상 위에 올려뒀대요. 오. 그래서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미나모토 선배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여자 선배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많이 흘러가지고 몇 년이 지나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전 여자친구분은 결국 숲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아.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 언니가 아파서 많이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아니면 집안이 망해서 그랬다더라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수군거리는데 선배만 혼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나무 여자한테 전 여자친구가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요구를 들어주다 결국 숲으로까지 따라간 게 아닐까 한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며 미나모토 선배가 이야기를 맞춰주셨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 중간중간 어쨌든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네. 일본어를 해주시는데 제가 알아듣는 그게 너무나 즐겁네요. 그죠. 저 그게 아까도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일본어를 하셨는데 제가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네.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야, 이거 공부 잘 되네요. 들려요, 이제. 애니만큼 좋은 일본어 공부가 없습니다. 야, 아니 그럼 하나만 뭐 아무거나 일본어 해보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고래? 이거? 오. 아니 무슨 장난하십니까? 잠깐만. 저도 아니, 저도 잠깐만요. 틀릴까봐 아니, 그래서 갖고 고래? 왔는데. 아유, 저를 어떻게 보신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다음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것 같은데 오, 예. 이번 이야기도 어머니가 들려주신 거긴 한데 저희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증조모 얘기인데요. 근데 저희 외갓집이 대대로 좀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외갓집은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저희가 뿌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신줄 집안이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적어도 저희 집은 외증조모,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여자들이 주로 귀신을 봐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 외증조 할머니도 젊으실 때 귀신을 보셨었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가는 다 제주도 분들이세요. 다 옛날부터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사셨고 저희 어머니도 어릴 적에는 큰 곳이 제주도시고 그러신데 그래서 어머니가 제주도 시골집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저희 집이 있는데 이제 거기 누워있으면 외증조 할머니가 눕혀놓고 머리도 빗어주시고 뭐 옥수수도 좀 주시면서 무서운 얘기, 신기한 얘기, 할머니가 젊을 때 본 도깨비 얘기, 요괴 얘기 이런 것들을 들려주셨었대요.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기억에 남은 이야기이신데 이것도 그냥 바닷가에서 누워서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외증조 할머님이 젊으실 때라고 하셨었으니까 아마 무척 옛날일 거예요. 네, 저희 외증조 할머니가 어리셨을 때 주변 어르신들이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귀신도 되게 잘 보시고 또 가끔 좀 뭔가 저희 예지몽 비스무리한 거를 꾸셨었대요. 불길한 꿈을 꾸시면은 5 중에 2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 종종 그런 일들을 피하기도 하셨었어가지고 할머니도 종종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셨었대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마 저희 4대 중에서는 저희 외증조 할머니가 제일 잘 보시지 않았을까 싶다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신내림 받으실 정도는 아니셨어가지고 할머니가 혼기가 차셔서 시집을 일찍 가시게 됐는데 저희 외가 어르신들이 아직도 모여갖고 옛날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그다지 외증조 할아버지 칭찬은 거의 들리지를 않아요.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뭔가 생산적인 일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 백바지에다가 가다마이 같은 거 입고 읍에 있는 다방 같은 거 들락거리시면서 좀 가정에는 그닥 충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었대요. 그래서 외증조 할머니께서는 뭐 대신 집안 살림이며 뭐 돈벌이까지 다 도맡아서 하셨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는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제주도다 보니까 물질도 좀 하시고 또 삭바느질 같은 것도 좀 하시면서 어린 자식들 먹이고 입히긴 하셨는데 그것도 다 빠듯하니까 뭘 해야지 내가 내 새끼들 부족하지 않게 입히고 또 먹일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시던 어느 날에 요즘으로 치면은 이장님이죠. 이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집에 찾아오셨대요. 그러고는 자기가 정말 친한 사람에 그분한테도 되게 친한 분이 같이 일할 사람으로 자네 같은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고 있다는데 자네가 한번 해보겠는가? 이랬대요. 근데 여기서 자네 같은 사람이 뭐냐면 귀신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대요. 근데 일은 간단했대요. 그냥 무당집에 아침 일찍 와서 무당 식사 같은 거 챙겨드리고 또 당집 청소하고 그런 허드렛 일 하시는 분을 그냥 찾고 있었던 건데 네. 제가 당집을 살면서 2번 정도 가보긴 해서 뵌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할머니는 콕 집어서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좀 찝찝하시긴 했는데 저한테는 큰할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들을 또 학교에 보내야 했었어가지고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 일을 그냥 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당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일을 하기로 하고 그 무당분이 할머니 보고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하자 해갖고 이제 그 집을 딱 찾아갔더니 그 집 딱 들어가서 무당이 큰 산방이라고 하죠. 약간 대청마루 비슷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할머니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받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처음에는 아이고 이제 내 돈줄 진 사람이 참으로 심보가 못되먹은 인간인갑다. 어째 사람을 쳐다도 안 보고 저리 인사를 하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람은 되게 사근사근하고 착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무당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어머니 말로는 그때 얘기 묘사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백내장인 것 같았대요. 그 무당이 이제 백내장이 와가지고 본인 눈으로는 앞도 잘 안 보이지 또 귀신도 그래서 안 보이지 하니까 찾아오신 손님도 또 안 보이고 하니까 할머니같이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조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당집에서 주로 하게 된 일은 뭐였냐면 그 무당을 대신해가지고 옆이나 혹은 뒤편에 이제 앉아있다가 무당이 부르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사람 들어왔고 뒤에 물에 젖은 거 하나 있는데 저게 원흉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무당이 그 얘기를 잘 듣고 머리에 그려진다 하면서 점사를 하거나 가끔 부적도 팔고 구슬했대요. 근데 생각보다 둘이 합이 잘 맞아가지고 당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셨대요. 뭐 둘이가 거의 환상의 콤비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무당이 약간 동기신인 거 빼면은 어떨 때는 가끔은 돈도 안 받고 부적을 줄 때도 있고 길 잃은 손님을 재워주기도 하고 또 할머니한테 돈도 꽤 넉넉하게 챙겨줘갖고 되게 착한 구석이 많은 분이셨대요. 그렇게 거기서 겨울에 들어가서 한여름이 됐을 때쯤이었대요. 장마철이었는데 무당이 자기가 기도터에 기도를 좀 드리러 좀 오래 갔다 올 건데 자기가 이게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손님이 오면 그냥 네가 대신 좀 대충 받아라 이랬대요. 한 장이라도 더 팔고 굿 하나라도 더 받아야 니랑 나랑 먹고 산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펄쩍 뛰셨대요. 내가 그 일을 무지하냐고 내는 무당도 아닌데 하면서 막 뭐라 하니까 그 무당이 저희 외증조 할머니한테 너 어차피 다 보고 느끼지 않냐고. 네가 반무당이 아니면 뭐냐.
그냥 집안 좋아지는 부족 같은 거 내가 몇 장 써놓고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좀 잘 해봐라. 니도 일한 지 반년 됐는데 이런 것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그냥 제주도 어디에 있는 동굴 같은데 자기 무당 어머니하고 다른 무당 선생님들하고 몇 날 며칠 기도를 드리러 그냥 쏙 가버렸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진짜 하기 싫은데 자기가 그 일을 안 하면 돌려보낸 손님들이 다음번에 또 찾아와가지고 그때 문 닫혀 있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일을 안 하는 게 바로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내가 조금 볼 줄을 아니까 대충 이런 게 붙었지요. 오늘은 내 부적 한 장 써줄 테니까 다음에 다시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모르겠다 하고 당진문을 열었대요.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사람이 또 자기한테 맞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장사가 되든가 말든가 하나 봐요. 맨날 그 무당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은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더래요. 할머니가 문을 연 날부터 그래도 두세 순 올 텐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지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또 내심은 다행이다 싶으셨대요. 뭐 이렇게 돈을 못 벌어놓으면은 일도 안 했다 할 텐데 뭐 어쩌겠노 하면서 막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날은 그냥 그렇게 방에 앉아서 시간만 이렇게 때우고 계셨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더래요 바깥에. 근데 제주도는 이게 비바람이 장난이 아니니까 할머니가 하시던 일 중에는 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에는 이제 마당에 널어놓은 것들도 다 빼고 또 창문에는 나무 판자 같은 걸 끼워서 덧대는 그런 일을 하셨었어야 됐대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마당으로 뛰쳐나갔더니 딱 나가서 문 밖을 보니까 문 밖에 어떤 젊은 여자가 비 피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더래요. 근데 여자가 나이도 할머니랑 좀 비슷해 보이고 비가 아직 초여름이다 보니까 맞아보니까 너무 차갑더래요. 할머니가 마침 집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는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젊은 여자를 막 불렀대요. 아가씨 들어와서 비 그치면 가라고. 마루 밑에 좀 앉아있다 가라고 하니까 여자가 좀 머뭇머뭇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옷이 젖어가지고 좀 보일랑 말랑 하니까 놀래갖고 들어오더래요. 집안에 딱 들어와서 대청에 앉았는데 그러고 할머니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도 또 그냥 아유 그래 내 또래 여자 오니까 또 신이 나신 거예요. 심심했는데 수다나 좀 떨어야겠다 하면서 옆에를 딱 보는데 그 여자분 옆에 되게 키가 작은 남자 하나가 앉아있더래요. 저런 게 언제부터 옆에 있었지 하는데 생긴 꼬라지가 딱 봐도 귀신이더래요. 비쪽 꼬라갖고 볼은 다 패여있고 눈 두덩이에도 살이 없어서 눈알이 거의 튀어나오기 직전인 어떤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꼭 닫은 채로 여자 옆에 되게 초라한 행색으로 앉아있더래요. 여자도 척 보기에도 엄청 말랐는데 남자는 그냥 거의 뭐 뼈대가 나뭇가지 같더래요. 그리고 그냥 계속 여자 등 뒤에 딱 붙어가지고 여자만 계속 쳐다보는데 할머니가 아신 거죠. 아유 저거 이 여자한테 붙은 귀신인갑다. 그래서 할머니가 시선도 안 주셨대요. 할머니는 무당도 아니시고 그냥 보이시는 거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여자는 또 갈 길은 멀다 하고 해서 점심 먹을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여자한테 그러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 하면서 할머니가 같이 먹으면 된다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 하면서 식사를 딱 차려드리려고 하는데 여자가 표정이 영 안 좋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와 그라요 하니까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음식이 잘 안 넘어가가지고요 그쪽만 식사하셔요. 저는 저 고기만 넘어가면 저희 집이니까 그냥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한국인은 또 이게 밥정이 무섭잖아요. 할머니는 영 못마땅하더래요. 절에 말랐는데 어째 뭘 안 먹고 저 높은 고개를 넘어간단 말이고 싶어가지고 밥상을 차려와서 억지로 앞에 앉혔대요. 뭐 옛날이니까 거창한 밥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앞이 바다여서 뭐 이것저것 먹을 건 좀 제법 있었대요. 손님도 있고 하니까 다른 굿판 가가지고 받아온 음식도 좀 꺼내고 해갖고 푸짐하게 밥상을 차려서 대청에 딱 갖고 오니까 여자가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더래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밥상을 딱 보자마자 며칠 굶은 사람 마냥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갑자기 눈이 획 돌아가지고 거의 밥상에 달려들더래요. 여자가 밥을 크게 한술 떠가지고 야무딱지게 밥을 한두 숟갈 뜨는 걸 보면서 할머니는 뿌듯하셨대요. 그래 니도 내심 배가 고팠지 생각하시면서 할머니도 밥 숟가락을 뜨고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자한테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아유 천천히 먹읍소 누가 안 뺏어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할머니를 딱 쳐다보더래요. 그걸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할머니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되게 작은 목소리로 누가 들을까봐 말하는 것처럼 소곤거리더래요. 아닙니다 제 밥은 진짜로 뺏어 먹습니다 하더래요. 할머니가 영문을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옆으로 픽 쓰러지더래요. 그리고 잠을 자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코 고는 소리를 내더래요. 네. 코를 도롱도롱 골면서 잠을 자기 시작을 해서 할머니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아까부터 계속 여자 뒤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던 그 비쩍 마른 남자가 할머니는 쳐다도 안 보고 밥상으로 가까이 와갖고 여자 밥을 막 퍼먹더래요. 그 할머니는 막 상황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멍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 귀신이 앞에 있는 생선, 국 이런 것들을 다 개걸스럽게 해치우고 식사를 딱 다 했는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그냥 딱 일어나갖고 싹 사라지더래요. 할머니가 그 남자가 이제 사라진 쪽을 보시다가 다시 밥상을 보니까 여자한테 준 밥이 그냥 양이 그대로더래요. 여자가 먹다만 상태 그대로인데 이게 뭐지 싶어갖고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갖고 그 밥그릇을 들어서 맡아보니까 밥이 그새 쉬어갖고 쉰내가 진동을 하더래요 밥에서. 근데 또 할머니 밥은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먹은 밥이어갖고 다 상했구나 싶어서 할머니가 음식들은 다 버리시고 할머니 밥만 드시고 그 여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대요. 이게 지가 지 밥 뺏어 먹는다는 게 이 뜻이구나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기다리니까 여자가 딱 일어나갖고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막 울면서 또 그런다고 사람을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면은 내는 어째 살란 말이고 하면서 악을 쓰니까 할머니가 그 여자를 달래주면서 물었대요. 뭔 일인데 그러냐고. 그쪽 밥 뺏어 먹는 게 귀신 맞지요 하니까 여자가 울음을 딱 멈추고 하는 말이 여기도 아까 보니까 밖에 대나무에 걸려있는 거 보니까 당집이던데 제 이야기 좀 들어줘서 이게 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 해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여자 아버지가 저 고개 좀 넘어가고 좀 가다 보면은 큰 항구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여자 아버지가 뭐 육지랑 제주를 오가는 배 같은 걸 운항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육지 물건 들여와서 제주에서 팔고 또 제주에서 말린 생선 갖다 팔고 하니까 이제 부잣집이 된 거죠 그 집이. 아버지가 우리나라가 그때는 광복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이제 못 먹고 살던 시기에 아끼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렇게 온 가족이고 밑에 일하는 식솔들까지 다 못 살게 구셨대요. 종들까지.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아가씨가 어릴 적에 집에서 일하던 어린 종 하나가 밥을 너무 적게 주니까 배가 고파갖고 부엌에 숨어들어서 밥을 몰래 며칠을 훔쳐 먹었대요. 남은 음식들을.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갔고 그 밥 훔쳐 먹던 놈은 나중엔 재산도 훔쳐서 달아난다고 그 종놈을 멍석에 말아서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팬 다음에 앞니 2개를 딱딱 뽑아갖고 쫓아내버렸대요. 예. 근데 훔쳐 먹은 게 밥인데 또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는 쌀이 엄청 귀한 곳이라 가지고 거의 쌀값이 금값이 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엄하게 혼을 내고 쫓아냈는데 쫓겨난 종은 뭐 일하던 집에서 어떻게 보면 귀한 식량을 훔쳐먹은 일꾼이니까 누가 그 종을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구걸도 안 되지 일에도 안 써주지 하다 보니까 한 거지꼴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를 이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종종 봐왔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종이 뭐 어째 잘못됐는지 근처 해변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종이 결국 죽었다는 얘기가 마을에 퍼진 순간부터 아버지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으시더래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매번 한두 숟갈 드시다가 상을 물리시고 밤에는 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다가 이제 기력이 떨어지셔가지고 아버지가 한 해를 못 넘기고 결국 돌아가셨대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린 거죠. 그 종이 죽고 나서 저 집안에 한을 품어갖고 저러는 거라고. 아가씨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용화단의 무당을 찾아가갖고 사정을 막 설명을 하니까 귀신은 바다를 못 건너니까 장소는 저기 육지로 보내서 그 귀신이 못 참게 숨기시고 장녀는 홍기가 차면은 바로 시집을 보내갖고 이 집안 사람이 아니게 하십시오 라고 했대요. 오빠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육지에 있는 고모댁인가 뭐 이모댁인가를 보내지고 예. 자기는 제주도에 남아가지고 한 해, 2해 나이를 먹어가는데 자기도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차서 아가씨 태가 나니까 어머니가 신랑감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딱 그 순간부터 그 죽은 종놈이 이 아가씨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그게 옆에 와가지고 같이 눕는데요. 네. 같이 한 이불을 덮고 누워가지고 귀에다 대고 배고프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우리 뭐 좀 먹으러 갈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중얼거려서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고 한두 숟갈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자기는 어느 순간 잠들어 있고 밥상에 밥은 다 씌워져 있거나 아니면 엎어져 있거나 자기 입으로 치워달라 했거나 하더래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매 끼니 매 잠자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무서워가지고 점점 이 여자가 피골이 상접해져서 이제 막 볼도 다 패였었대요. 할머니가 보기에. 예. 사람이 너무 말라갖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또 저 집안이 귀신이 들려서 둘째 딸이 그 죽은 애비처럼 점점 말라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하다못해 나중에는 저기 진짜 못 산다는 집에다가 돈을 주고 시집을 보내려고 해도
그 집에서도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방금 되게 아침 일찍 다른 당집에 들렸다 오는 길인데 그 집에서는 이 옆에 붙어있는 이 남자를 보지도 못했는데 선생님은 이 귀신을 보기도 하시니까 되게 용한 분인갑소.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대요. 자기는 무당이 아니고 그냥 보이기만 하는 사람이다. 지금 잠시 나가 계신 주인분이 돌아오시면 내가 얘기를 좀 해보고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 여자가 자기 마을이 어디고 뭐 어디를 찾아오면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던 자리를 정리를 하고 우박 인사를 하고 그냥 더벅더벅 걸어가더래요. 자기 집 쪽으로. 그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원래 집주인이 무당분이 돌아오셔가지고 그동안 있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당분이 그 집에 한번 가보자 이랬대요. 자기가 직접 손도 좀 잡아보고 집안 기운을 좀 느껴봐야겠다고. 근데 이게 보통 원한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 힘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 전에 다녀온 기도터가 기운이 되게 충만하고 좋았던 곳이라고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한번 가보자 이러더래요. 할머니가 짐을 꾸려갖고 그걸 지고 이제 무당손을 딱 잡고 오름을 몇 개를 넘어서 그 마을로 갔대요. 마을에 갔더니 마을 초입에 누가 봐도 부잣집인 것 같은 집이 있어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그 집 여자 이름을 딱 대면서 물어봤대요. 이제 땡땡이라는 아가씨가 이 마을에 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 집 아가씨더래요. 들어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이제 무당분이 아가씨 손도 좀 잡아보고 집안 기운 같은 것도 좀 보더니 이건 굿 안 하면 안 된다고. 당장 굿 해야 된다고. 이곳은 근데 자기로도 안 된대요. 예. 이거는 자기 신어머니한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날짜를 잡아줄 테니까 이날 어머니랑 같이 굿을 하러 오겠다 하고 그 집에 딱 말을 하고 무당이 이제 그 아가씨 손을 딱 잡으면서 말을 하더래요. 아가씨 힘들겠지만은 굿하기 2, 3일 전부터는 상도 들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물만 마셔라. 아가씨가 자꾸 걔 앞에다가 상을 들이밀어주면 그냥 걔 힘만 키우는 꼴이다 이랬대요. 뭐 제사밥이랑 비슷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랑 다시 돌아가셨다가 그게 좀 큰 굿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준비를 이것저것 하시고 다시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무당의 신어머니 되시는 분도 와 계시고 준비가 좀 한창이었대요. 할머니는 무당은 아니시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옆에 같이 갔던 무당이 아이고 뭐 만반의 준비가 다 됐네 하는 거 보면은 굿 준비는 되게 잘 됐던 것 같대요. 그렇게 그냥 굿이 시작되고 그 집 아가씨를 마당 돗자리 위에 딱 앉혀놓고 무당분이 뛰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여자가 그냥 갑자기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발광을 하더래요. 악을 쓰고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는데 큰 무당분이 계속 방울을 흔들면서 뭐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모습이 할머니는 그냥 뭐 계속 무서우셨대요. 살면서 그런 큰 곳도 본 적도 없으시고 빙의국 같은 건 구경도 해보신 적이 없어서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눈 안 보이시는 무당분 옆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만 설명해주면서 서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입을 딱 다물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냄새를 코로 킁킁 맡더래요. 개처럼. 킁킁킁킁 맡더니 막 돗자리 위를 맨발로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고개를 탁 들고는 다다다닥 뛰어가지고 그 집 주방 쪽으로 가더래요. 근데 큰 무당분이 뭔가를 아셨는지 저거 빨리 잡아! 하셨는데 막 굿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여자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얼마나 날랜지 그냥 뭐 다 피하고 주방으로 쏙 들어가고는 문을 안에서 탁 잠그더래요. 그 할머니도 놀래고 무당분도 놀래고 큰어머니도 놀래셔갖고 막 이게 뭐지 하면서 문을 막 두드리고 저거 열 거 가져오라면서 주위가 막 소란스러웠대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주방 안에서 막 진짜 여자가 살려달라고 지르는 듯한 비명소리가 막 나더래요. 주방 안에서. 근데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빗장문을 올리려고 해도 나무문이 도저히 안 열리더래요. 비명소리는 안에서 계속 들리면서 뭔가 덜그럭거리는 그런 소리 같은 게 한참을 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변이 고요해지고 결국에는 그 구판에 계시던 그 북치시는 분이 어디서 망치 같은 걸 갖고 오셔서 그걸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그 아궁이에 굿이 끝나면 구판 오신 분들한테 식사 대접하려고 큰 솥에다가 제주도식 탕국을 끓이고 있었대요. 그 큰 가마솥에 그 아가씨가 상반신을 집어넣고 몸이 반은 화상을 입고 익사한 채로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 시신이 가마솥에 몸을 반쯤 넣고 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걸쳐져서 덜렁거리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집 어머니는 뭐 기절하시고 뭐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빙의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굿은 실패로 끝이 난 거죠. 이제 굿은 실패했고 그래서 뭐 그 여자 목숨까지 갖고 와서 사람 목숨 2개 가져갔으면 됐다 싶었는지 귀신은 다시는 안 나타났는데 나중에 이제 구판 정리하면서 식솔들이랑 섞여갖고 막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식솔들 얘기를 할머니가 이제 가만 들으니까 아가씨 시체를 급하게 건져서 모포 위에 눕혀놓고 보니까
입안에 탄국 건더기를 한가득 물고 있더래요. 그 죽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퍼먹었는지 아무리 입을 벌려서 그걸 털어내도 건더기가 한참을 나오더랬대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아이고 걸신 하나 잘못 집에 들였다가 아이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인색하게 굴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는 끝을 내주셨다고 아십니다. 야, 근데 연어님은 진짜 장점이 뚜렷하시네요. 어떻게, 야, 이게 한국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하시고, 일본의 이야기도 잘하시고, 이거 어떻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유 일본, 한국, 중국밖에 모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야, 중국까지? 제가 옛날에 어. 중국 유학 갔다 왔었어가지고 좀 재능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겠네요, 연어님도. 저는 그냥 그렇죠 뭐.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예, 연어님 오늘 어찌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쵸. 네, 뭐 의도치 앞에 않게 짧은 저번 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쵸, 짧은 것까지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가 기억에 안 남을 수 있거든요. 한쪽의 이야기가 좀 더 세고 그러면 그 뒤쪽의 이야기가 좀 희석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이야기가 전부 다 기억에 남는 섬뜩한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어님은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이때까지 계속 또 참여를 해주셨고 또 하나하나 이야기마다 전부 다 또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연어님의 이야기가 업로드가 되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